안녕하세요. 프리각설입니다. 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유상증자 후 주가, 그리고 포비스 TNC 종목 사례를 통해서 신주 인수권, 그리고 청구권 행사, 거기다가 이 청구권을 매수부터 주식을 배당받은 후 매도까지 완전 정복할 거니까요. 오늘은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아주 짧게 그리고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 거니까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유상증자가 뭔가요? 유상증자, 이게 뭐냐면요.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파는 것으로 자금 확보 수단의 하나이다. 이때 기업은 유상증자 실시함에 있어 주주 배정, 일반 공모, 주주 우선 공모, 제3자 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알려드렸던 무상증자는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였잖아요. 유상증자는 추가로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호비스 TNC는 주주 우선 공모로 미보유자도 주주 공모 이후에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주 인수권은 뭐예요? 신주 인수권은 증자를 위해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즉, 이 신주 인수권을 보유한 만큼 기준가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식 교환권이에요. 참고로 이 신주 인수권의 가격은 기준 가격과 예정 발행가의 차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은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상장이 당장 되는 게 아니고 날짜가 차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신주 인수권의 가격도 주가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포비스 TNC의 신주 인수권이 바로 포비스 TNC 22R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이게 생겼다면 나중에 추가로 주식을 배정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신 거예요. 에휴, 저는 너무 어려워서 안 할래요. 유상증자를 받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주 인수권을 매도해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신주 인수권을 받는다는 건 이미 주주이신 분들만 해당되는 거겠죠? 저도 유상증자를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서 신주인수권을 한 주 매수해 봤습니다. 저는 신주인수권을 160원에 매수를 했어요. 이제 저도 신주인수권을 가졌으니까 청약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신청 기간 내에 유상증자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인수권은 그냥 소멸되게 되니까요. 유상증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이 인수권을 1원이라도 받고 매도하세요. 안 그러면 정말 영원이 됩니다. 청약일 같은 경우에는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목적 주권 청약일은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발행가액이 정해졌네요. 848원으로. 청약 신청은 7월 8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해주셔야 되는데요. 청약일 전주부터는 예약 청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7월 3일날 예약 신청을 했어요.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증권사 HTS에서 유상증자라고 검색하시면 청약 신청하는 메뉴가 나올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청약 신청을 해두면 표시해둔 것처럼 인수권 하나당 848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가격 물론 확정 가격 아니에요. 7월 6일 이전이었는데 7월 6일이 되면 이 가격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주가 배정되는 날짜 같은 경우에는 공시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2020년 7월 28일 이 날짜에 새로운 주식들이 저에게도 한 주가 들어오겠죠. 이때 주의사항, 아까 한 주당 848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상장될 때 한 주당 848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권 계좌에 들어 있어야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유상증자 예약 신청하고 싶어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선은
각자 이용하시는 증권사의 컴퓨터는 HTS, 모바일에서는 MTS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유상 청약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KTB 투자증권의 경우 6190번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른 증권사를 쓰신다면 유상청약 예약 메뉴를 증권사 쪽으로 문의를 한번 해주세요. 또는 왼쪽 위에 돋보기에다가 유상청약 치시면 웬만하면 다 나오실 거예요. 메뉴의 디자인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조회를 먼저 눌러주시면 현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제가 매수한 포비스 TNC 22R이 있네요. 이 종목을 누르고 보통분 예약 수량, 저는 한 주를 보유 중이니까 1을 기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신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약 신청을 하시면 청약 신청 이후에 유상 청약 예약 내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예약이 된 수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완료가 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을 꼭 진행해 주셔야 매수한 신주 인수권이 버려지지 않고 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일인 7월 28일 매수 단가는 848원으로 신주 인수권 개수와 동일한 한 주가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신주 인수권 하나에 160원을 주고 매수를 했으니까 848원을 더하면 총 매수 금액은 1008원이고요. 상장된 당일날 상승이 적지 않게 나와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고 나온 수익이 155원이었고요. 실현 수익률은 18% 정도 됐네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지만 사실 제 매수가는 1008원이었습니다. 수익 실현 내역으로 따졌을 때는 수익이 커 보이지만 신주 인수권 매수에 사용된 160원을 제하면 오히려 손실이죠. 나중에 유상증자를 받게 되더라도 본인이 신주 인수권에 사용한 비용까지 함께 꼭 계산해 주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이거겠죠? 유상증자 후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유상증자 배정 날짜가 7월 28일이었으니까 오늘 8월 30일이면 한 달 정도 지났네요. 유상증자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주가는 당시 1000원대에서 1155원까지 약 15% 정도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유상증자는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아닐까 합니다. 무상증자는 호재의 끝, 유상증자는 악재의 끝. 무상증자를 무조건 좋게만 보기보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무조건 나쁘게만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매매에 있어서는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항상 대응에 유념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비스 TNC 사례를 통해서 유상증자 완전 정복했습니다. 주식은 참 해도 해도 공부할 게 산더미네.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랑 함께 주식 공부 재밌고 쉽게 하면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